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져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춥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2도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도 5도 밑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영하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기온도 낮아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판결과 윤석열이 거부해온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이딴 입장 표명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이 절대 다수인 경북 지역의 지방의회들은 조용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맞은 첫 월요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내란 일당을 즉각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단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스스로 선언한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공조한 국민의힘 당도 역시 국민들께 사죄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온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24개 민생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회 대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노총도 우리 사회를 진짜 진정으로 대개혁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위헌적인 계엄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될 뻔했던 경북 지역 지방의회들은 조용합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포항 등 대부분의 시군의회와 경북도 의회는 윤석열 탄핵 가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요 자치단체장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탄핵 가결이 매우 안타깝다. 분열의 책임이 큰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는 등 탄핵을 외쳐온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광덕 포항시장도 탄핵 사태에 따른 지역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탄핵 가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포항 영일대에서 윤석열 파면 시민 비상행동을 위한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지역 의원 일부는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심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자 프레임에만 갇힌 지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야당이 모두 찬성했던 걸 전제로 국민의힘에선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김상욱, 김예지 등 7명의 의원 말고 5명이 더 찬성했다는 건데 대구 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배신자로 몰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갑 유영아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에 찬성 의원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 한다면서 떳떳하게 커밍아웃하라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그들에 대한 역겨움은 가시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북 포항 나물릉 이상휘 의원도 SNS에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며 동료 의원을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하고도 탄핵 찬성률이 60에서 70%를 보인 지역민 여론과 배치되는 데도 지역 의원들은 그저 배신자 비난에만 혈안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헌정 파괴범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힘, 당리당략의 힘, 이도저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당의 힘, 이렇게 당명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2024년 12월 추운 겨울밤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수가 아닌 구태가 되어버린 국민의힘을 땅속 깊숙이 묻으러 나설 것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오로지 정치적인 셈법에만 빠져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심과는 상관없이 극렬 보수층만 결집하면 된다는 태도는 향후 집권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지지자를 위한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이걸 보지 않고 당권 경쟁, 당권 투쟁에 매몰이 돼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즉 배신자 프레임은 국민의힘 한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설상가상으로 당 지도부 총사퇴까지 직면한 국민의힘이 배신자 색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차 전지 산업 불황의 여파로 올해 포항시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포항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2천억 원으로 지난 2023년 5조 4천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고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과 중국 화유 코발트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짓기로 한 1조 2천억 원 규모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지난 9월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3천억 원, 2021년 1조 9천억 원, 2022년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주시는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지역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1조 7천억 원에서 2조 8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부서별로 시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내년에 경주페이 발행 규모를 700억 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보문단지의 자율주행차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경주시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에는 자율주행차를 3대로 확대하고 에이펙 정상회의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자율주행차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8명이 탈 수 있는 크기로 최첨단 장치가 도입됐고 운전석은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하루 5차례 시범 운행됩니다. 운행 구간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경주월드와 동궁원을 거쳐 한쪽 방향으로 돌아오는 9.4km입니다. 운영업체 앱으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보문단지 내 4곳의 승강장에서 무료로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는 시속 40km 이하로 제한했고 안전요원도 탑승합니다. B형 자율주행 셔틀로 라이다가 6대, 카메라가 4대 설치돼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운행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안전적인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석 대로 늘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곳에서 열리는데 행사장과 호텔 각 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운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함으로써 첨단 기술과 역사문화가 함께하는 새로운 스마트 관광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시범 운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과 안전 단계 등에 맞춰 경주시 전체를 자율운행차 시범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군은 2025년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로 울진읍 연지리와 매화면 오산리 일대 38만여 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군은 주민 열람 절차 및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토지 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43분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항 앞바다에서 2톤급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인근 해역에서 표류 어선의 선장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키우기 같은 농업 농촌 체험 활동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가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식물을 골라 자신의 반려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 이름표를 만들고 예쁜 화분에 담은 의미도 멋지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배려심을 키워주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개발한 늘봄학교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웅겨 심을 때 재밌었어요. 반려식물 만들기는 물론 상추 등의 채소를 심고 키워보는 텃밭 정원 가꾸기, 치즈 만들기 등 농촌 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농업 농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또 학교 생활 적응에도 보탬이. 기존 1학년이 대상이던 늘봄 수업이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나 이렇게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업농촌 체험 활동이 늘봄 수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내실을 다지는 건 물론 일찍부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설명회가 권역 선관위별로 잇따라 열립니다. 어제 안동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포항권역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부터는 선관위가 위탁받아 치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경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34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 예산은 2,299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농소에서 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 390억 원,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20억 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59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북농약 이종훈 100만 원, 창수농약 장인정 100만 원, 영덕군 주우주건설 이길호 5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주 B&B 손익군 5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창수 1위 마을회 이장 고선태 외주민 일동 3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주진건설 30만 원, 울릉군 서면 적십자 2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창수 1, 2 마을회 이장 강영창 외 주민 일동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경로회 20만 원, 영덕군 달산면 금성식당 권길순 15만 원, 영덕군 축산면 자율방범대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의용소방대 대장 신용석 외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박영순 10만 원, 한전 MCS 울릉사업소 박진철 10만 원, 영해면 성내 1위 주민 일동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자율방범대 10만 원, 달산면 매일 1, 2 최혜연 10만 원, 달산면 봉산리 홍정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찬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춥겠는데요. 내일은 영하 2도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5도 밑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고요. 목요일까지 영하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기온도 낮아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추워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고래의 영향에서 벗어나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성주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7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2도, 봉화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6도, 봉화는 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되고요.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